읽긴 읽어야 되는데 읽기 싫어. 뭐 독서가 뭐 어쩌라고. 책을 읽어야 돼? 나 뭐야, 왜 나 책 읽기 싫어졌지? 24시간 동안 안 읽으면 사라지니까 얼마나 아까워.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책 말고 한 권만 랜덤으로 선물을 해줘. 그래서 제가 산 책 보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아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책태기가 온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책태기가 왔다고 당황을 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 책태기라는 거를 겪어보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고 오는 시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책태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어제 또 산 책이 있어요. 책 안 사려고 했는데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고 싶었던 책이 생겨서 4권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것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책 읽기 싫다, 책 읽을 마음이 안 든다, 혹은 책 잘 읽고 있었는데 저처럼 책태기가 왔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료수를 만들어 왔는데요. 라떼예요. 코코넛 밀크로 만든 라떼.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고, 제가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파가지고 코코넛 밀크로 대신 만든 코코넛 라떼입니다. 약간 그 베트남의 콩카페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봤는데 맛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음료수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저랑 느긋하게 수다를 떠십시다. 자, 일단 책태기를 극복한 첫 번째 방법은요, 정말 단순해요. 뭐냐? 읽지 마라. 그냥 아예 안 읽기. 이게 사람이 읽긴 읽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일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또 부담이 되고 괜히 그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해가지고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읽기 싫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책 권태기를 악화시키고 기간을 늘어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매일매일 책을 읽는 사람인데 갑자기 책이 안 읽히니까 처음엔 당황했죠. 나 뭐야, 왜 나 책 읽기 싫어졌지? 나 왜 독서 안 하지? 이러다가 뭐 독서가 뭐 어쩌라고. 책을 읽어야 돼? 책을 맨날 읽어야 돼?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책이 잘 안 읽히면 안 읽으면 돼요. 책 안 읽는다고 내 뇌가 갑자기 막 사가요? 아니잖아요. 책을 안 읽고 그냥 저는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영상도 많이 보고 영화를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또 책이 자연스럽게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책을 읽고 싶고 책을 잘 읽어왔는데 갑자기 책태기가 왔어. 그러면 그냥 놔요. 내 스스로한테 말해요. 나 책 안 읽어도 돼. 지금 시기에는 내가 다른 거를 해도 돼. 내가 그러고 싶은 시기야. 라는 인식을 딱 하시고 책을 그냥 읽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것도 좀 재밌는데, 책상 정리 싹 깔끔하게 하기. 만약에 잘 하던 뭔가를 하기 싫어지거나 뭔가 너무 갑자기 귀찮아, 모든 게. 그러면 한번 자기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마 책상이 굉장히 지저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이 더럽거나 설거지를 안 했거나 뭔가 어쨌든 내 시야에 들어오는 곳곳이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주변이 깨끗해야 내 정신 상태도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거나 아니면 귀찮지 않고 뭔가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책상이 더러우면 뭐 거기서 책을 읽고 싶겠어. 뭐 거기서 계획을 짜고 싶겠냐고. 만약에 내가 침대에서 책을 읽는다. 그럼 침대를 되게 세팅을 잘 해놓는 거야. 예쁘게 꾸며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에 뭔가 읽고 싶은 평소에 궁금했던 책을 또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금방 책태기가 풀려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설거지가 있으면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를 하더라도 항상 다 깨끗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하기가 싫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어야 내 자신도 좀 정리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깨끗이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서 책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일단 정리를 한다. 여기서 끝.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긴 글 대신에, 그러니까 책 같은 거 대신에 좀 짧은 글을 읽으면서 좀 뇌를 쉬고 좀 부담을 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롱블랙이라는 뉴스레터입니다. 롱블랙이라고 하면 커피 용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뉴스레터 보는 거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롱블랙 말고도 다른 좀 유명한 뉴스레터를 항상 구독 눌러가지고 메일로 받아보고는 했는데 안 보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막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는 형식이잖아요. 뉴스레터라는 게. 근데 이게 언젠가는 읽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이메일 함에 쌓이기만 하고 이게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 읽고 한동안 뉴스레터를 구독을 안 하고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롱블랙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 발행된 기사는 그날밖에 못 봐. 없어져 버린다. 이 컨셉이 있더라고요. 몰입이랑 집중을 좀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막 쌓여서 안 읽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인 것 같아요. 24시간 동안 안 읽으면 사라지니까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 마케팅,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패션, 공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되게 감각적인 것들,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인물에 대한 것, 이런 주제들을 깊이 있게 이렇게 딱 기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굉장히 잘 짜여지고 잘 정리된 글만 읽어도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고스란히 어느 정도는 전수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보니까 이게 글도 길지도 않고 좀 감각적인 브랜드들 있잖아요. 요즘 브랜드가 굉장히 많고 마케팅 잘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책 같은 것도 마케팅이잖아요. 띠지에 어떤 문구를 쓸 것이냐, 색감을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떤 사진을 쓸 거고,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넣을 것이냐, 이런 것도 다 마케팅인데 마케팅을 안 하는 사람도 알아야 좀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감각적인 것들, 브랜드적인 것들, 그리고 인물들의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책은 안 읽혀도 좀 이 글을 읽는 감각은 잊지 않고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하이라이트 처리도 되고 저장도 할 수 있고 나만의 이제 또 저장 기록 노트를 만들 수 있어서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로 책을 소개한 기사가 발행되어서 책택이 왔을 때 가볍게 읽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행된 기사들은 이렇게 샷을 통해서 다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롱블랙이 궁금하시거나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롱블랙 무료 구독 서비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방법은요, 가벼운 마음으로 서점 놀러가기입니다. 특히 동네 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 교보문고나 대형 서점과 달리 그 주인장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큐레이션을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책을 사러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무슨 굿즈 사러 가는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또 끌리는 책이 있으면 그냥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니까 저는 책에 대한 경계가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4권 사왔잖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방법, 마지막 방법은요, 랜덤으로 책 선물 받기입니다. 지인이나 뭐 연인이나 뭐 친구,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책 한 권을 선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솔직히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내 취향을 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걸 사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내가 알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거지, 내가 모르는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이걸 되게 관심 있어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주제인데 내가 모르니까 안 접하게 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여기서 한번 충족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지인, 친구, 뭐 부모님, 연인에게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책 말고 네가 좋아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생뚱맞은, 어쨌든 네가 알아서 골라가지고 나에게 한 권만 랜덤으로 선물을 해줘. 내가 밥 사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 선물을 받는 거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해서 책 선물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맨날 제가 골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선물을 받아서 읽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특이한 방법을 써서 한번 책태기를 극복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산 책 보여드릴게요. 제가 산 책은 이렇게 4권인데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스탕달의 연애론 에세이입니다. 이런 거 왜 샀냐? 일단 스탕달이 누구냐면 제가 맨날 책 소개해드릴 때 그 적과 흑이라는 그 고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적과 흑의 작가예요. 본명은 마리 앙리벨. 되게 귀엽다. 귀염뽀짝한데? 스탕달은 필명. 이 사람은요, 1783년 프랑스 왕국 그르노블에서 고등법원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 흑을 발표했고 파르마의 수도원 이런 거를 썼고, 어쨌든 이거를 왜 샀냐면 제가 결혼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게 또 다른 연애의 시작인 거예요. 뭔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제 끝 하고 그냥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결혼을 했어도 나는 계속 연애하듯이 있고 싶고, 그리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를. 그래가지고 뭔가 연애에 대한 소설 말고 개론서 같은 거를 읽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딱 교보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책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샀어요. 여기 막 목차 중에서 영원히 사랑받고 싶다면 똑똑해져라. 어떤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남자를 교육하는 것은 여자다. 결혼해도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배워라.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약간 옛날 책이잖아요. 옛날 사람이 쓴 거고 어떤 식으로 써놨을지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 책은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김만중의 구운몽. 저는 구운몽을 좋아해요. 저는 동양 고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투라든지 흐름 전개라든지 그런 동양적인 고전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언제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구운몽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게 왜 마음에 들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문체가 되게 매력적으로 저한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구운몽 너무 좋아 이러면서 구운몽을 몇 번이고 읽었었는데 성인이 돼서는 안 읽다가 최근에 손자병법을 읽고 있는데, 손자병법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손자병법을 읽으니까 다시 구운몽이 또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샀고, 그리고 얘를 사는데 갑자기 옆에 이런 애가 탁 있는 거야. 되게 얇잖아요? 되게 얇은 세계문학 전집인데 제목이 또 찻집이야. 너무 매력있어. 제목 찻집.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카페잖아요. 근데 또 중국인이 지었네? 이것도 약간 동양 스타일? 근데 이건 보니까 희곡이에요. 희곡인데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이 중국의 어떤 찻집에, 되게 큰 찻집에 항상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인생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스토리들을 짧게 기록한 희곡인데, 이거 앞에 잠깐 읽었거든요. 근데 등장인물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미친 것 같아. 등장인물이 1장, 2장,
이게 다 등장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름도 막 헷갈리고 어쨌든 등장인물이 많지만 스트레스를 앞에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샀고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또 괜히 이게 딱 보이는 거야. 투르게네프의 루진. 저는 투르게네프의 첫사랑만 읽어봤지 이 사람의 다른 책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루진이라는 책이 무라카미 하루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책에서 잠깐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얘가 딱 보이길래 사왔죠.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딱 제목 보고 루진이다 이런 다음에 뒤에를 잠깐 보고 바로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뒤에 글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이제 루진이 무슨 얘기를 하나 봐요. 루진의 고백 중에서 라고 해서 짧게 나오는데, 나는 말 그대로 선의를 가진 인간이야. 순종하고 싶고 환경에 순응하고 싶고 작은 것을 바라고 가까운 목표에 도달하고 싶고 비록 보잘것없는 이익이라도 가져다 주고 싶네. 그러나 안 돼.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행동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걸까? 나는 내 운명이 무서워졌네. 왜 모든 것이 이럴까?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딱 읽고 너무 좋다. 이거 정말 사람의 심리를 잘 나타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겟 했습니다. 책태기가 극복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책 읽기 싫어질 때 극복 방법 복습해봅시다. 뭐가 있었냐? 1번, 아예 그냥 안 읽어버리기. 읽지마, 그냥 읽지마. 책 안 읽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2번째, 주변 정리하기. 일단 내 주변이 더러운지 아니면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주변 정리부터 일단 해라가 2번째 꿀팁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가벼운 마음으로 서점에 놀러가기. 큰 대형 서점도 괜찮고 동네 서점도 좋아요. 하지만 동네 서점이 좀 더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뉴스레터 롱블랙 읽어보기 였습니다. 긴 책이라든지 부담스러운 글을 읽고 싶지 않을 때, 근데 책 읽는 그 글을 읽는다는 감각은 잃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정말 좋은 뉴스레터 롱블랙. 더보기란에 무료 체험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이 랜덤 책 선물 받기.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내 취향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을 때, 좀 새로운 주제를 알고 싶을 때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밥 사주거나 커피 사줄 테니까 너가 내가 좋아할 책 말고 네가 좋아하는 책 혹은 내가 정말 관심이 없는 책을 네가 나한테 한번 선물해줘. 한 것만. 누가 선물해줬는데 그 사람의 돈을 들여서 방치하겠어요? 그렇게 쉽게 방치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읽으려고 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뭔가 책태기를 겪어도 재밌겠죠? 이런 방법으로 또 극복해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책 안 읽어도 언젠가 읽고 싶은 시기가 또 와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나는 왜 책을 싫어하지? 왜 나는 책이 안 읽히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책 싫어하는 게 뭐 어때서. 자, 이렇게 오늘은 저랑 같이 책태기에 대해서 수다를 막 떨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랑은 또 곧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